이겼어. 야, 하자. 야, 재훈이는 짐승이면 가축. 그냥 뭐 길들여지긴 했어? 아니 안 기르려. 가축 길들여지. 자, 너. 아저씨, 책 주세요. 참 어디 갔어? 이거 아니야, 엄마. 문제 나왔어. 이게 중요한 거니까 진짜. 아니, 생각할 거야, 내가. 모집단과 표본 이렇게 할 거예요. 통계도 추정이고요. 342페이지입니다. 네, 342페이지예요. 342페이지예요. 뭐 하겠대요? 오늘 모집단 통계도 추정을 하는데 모집단 처음에 용어 여기는 용어만 뜻입니다. 용어만 알면 끝나는 거야. 초반에 별로 중요한 용어 안 나오는데 좀 이따 좀 몇 개 중요한 용어 나오는 거고 그 용어만 이해를 하면은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습니다. 정기 공부할 때도 처음에 내용은 좀 뭔가 조금 이상하고 그런 것 같은데 결국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써먹지 않잖아요. 다 표준화 해가지고 확률 구하는 것밖에 없었잖아. 다 그런 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용어 처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모집단이라는 용어 나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지금 통계 배우고 있는 거야. 모집단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표본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모집단.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모집단. 어떤 조사하고자 싶은 대상 전체를 갖다가 모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국 고등학생들의 키의 평균 같은 걸 구할 때 전국 고등학생들, 모든 고등학생들을 갖다가 모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표본은 뭐겠어요? 그 중에서 어느 특정한 고등학교 하나를 잘라가지고 조사를 할 때 특정한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표본이 되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모집단과 표본. 좀 더 세련된 용어로 설명해야 되나? 세련된 용어가 없어. 모집단. 어떤 조사하고 싶은 그 특정 집단 전체를 갖다가 아니 조사하고 내가 국어 표현이 책은 좀 더 세련된 용어로 나와 있어요 거기? 그럼 모집단. 어디 찾지 못하겠다. 아니 어디야? 못 찾겠어. 모집단이 조사하는 안 나와 있네. 모집단. 아 조사 대상 전체 모집단. 특정한 모집단의 일부를 갖다가 표본.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하고 싶은 전체들을 조사를 할 때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는데요? 무슨 조사라고 부르나요? 이거 중요한 용어는 아니에요. 여기 전체를 조사하는 걸 갖다가 전수조사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기에서 이제 전수조사라는 표현을 쓰고 표본을 조사하는 걸 뭐라고 부르는데요? 표본조사라고 말을 한대요.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본조사를 할 때는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이제 특정한 하나의 고등학교를 뽑아가지고 조사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재수가 없으면 저기 최고 같은 데를 뽑아가지고 키를 조사하면 키가 엄청나게 크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의추출이라는 표현을 써요. 임의추출. 표본조사를 할 때는 여기에 임의추출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사 대상은 어떤 한정되지 않고 여러 군데서 막 무작위로 추출하는 걸 임의추출이라고 말을 해요. 임의추출은 좀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뭐 난수표 뭐 이런 게 있어요. 난수. 그래서 뭐 이제 여론조사도 그렇잖아. 정치색을 드러나면 안 되지만 전라도를 막 전라도 사람들만 조사를 하면 그쪽에서 이제 특정 당이 되게 많이 나올 거고 저쪽 경상도만 조사를 하면은 그 특정 당이 되게 지지도가 높게 나오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이제 그걸 이제 잘 임의 추출을 해가지고 잘 배분하게 해가지고 조사를 한다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임의 추출이 그런 의미입니다. 충청도로 하면은 상관없지 않나? 충청도는 거의 반반 아닌가? 충청도를 조사하면 되는데 그런 말을 써요. 그래서 뭐 임의 추출을 하고 추출할 때도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기 조사를 할 때는 표본 조사를 할 때는 보건 추출을 바탕으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보건 추출 한번 넣었다가 그러니까 다시 보건을 하는 거 하나 뺐다가 다시 넣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이게 집단이 아주 커지면 집단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모집단의 수가 많으면 그때는 굳이 보건 추출을 안 하고 비보건 추출을 해도 거의 보건 추출하고 같아진다라고 말을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통계에서 따를 때. 근데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건 보건 추출 머릿속에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배울 걸 위해서 그냥 간단한 용어들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한 장, 두 장 쭉 넘어가면 여기 쭉 한번 읽어보세요. 모집단 표본 좀 더 세련된 용어로 뭐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안 쓰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제 9개가 있어요. 용어 이거 할 겁니다. 오늘 할 거. 모평균이 있고요. 이거만 알면 돼요. 모분산 있고요. 모 표준편차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얘 밑에 그 다음 또 다른 용어가 이제 뭐가 있냐면 표본 평균이 있고요. 표본 분산이 있고요. 표본 표준편차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책에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 얘가 있을 거고, 그죠? 위치가 안 맞는다.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예, 오늘 이 용어 9개 배울 겁니다. 되겠죠? 보통 모평균, 보통 그냥 우리가 알고 있어요. 보통 M으로 표현할 거고요. 여기 모분산 시그마의 제곱을 할 거고요. 여기 보통 시그마라고 말을 할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이 뭔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야? 표본에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야. 이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책에 혹시 뭐 책이랑 똑같이 해줘야 돼. 근데 나중에 볼 때도 편할 텐데. 누굴 숫자를 예를 든 게 하나 있을 텐데. 잠깐만요. 괜찮아요. 있어야 되는데. 아닌데. 없으면 내가 해야 돼. 345페이지 이거 같다. 345페이지에 예로 갖고 할게요. 2468. 2468. 1, 2, 3, 4 아무거나 해도 2468 좀 많은데. 이렇게 자료가 있는 거야. 얘가 모집단인 거예요. 여러분들 얘 평균 구할 수 있어요. 충분히. 모집단에 모평균 구할 수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앞에 모집단인 것 때문에 모자라 붙인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다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집단이 있어. 이거 평균 분산 충분히 구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표본이라는 말은 뭐냐? 이런 말을 써요. 여기서 말을 안 했는데 표본의 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라는 말이 있고 표본의 크기는 여기서 뽑는 거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몇 명을 조사할지. 이거 5명 조사할 수도 있는 거야. 5개 조사할 수도 있는 거야. 우리의 원리는 다 뭘로 할 거니까? 부원 추출로 할 거니까. 그런데 계산상의 편함을 위해서 한 2개만 할게요. n이라고 쓸게요. 얘는 지금 뭐냐면 표본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2개만 데리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2개만 데리고 와서 그 표본들을 갖다가 평균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처음에 2하고 2를 데리고 올 수 있죠. 이렇게 다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쓸게요. 4, 6, 8. 그리고 2, 4, 6, 8.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균을 처음에 뽑는 것도 2고 두 번째 뽑는 것도 2면은 평균은 얼마가 되는 거야? 평균은 2가 되겠죠. 됐죠? 처음에 4를 뽑고 두 번째 2를 뽑아요. 그럼 평균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될 겁니다. 6을 뽑고 2를 뽑아요. 이 정도 평균은 설마 계산 못하고 있지 않겠지? 4, 5가 될 거예요. 2개를 뽑아서 평균을 냈다라는 겁니다. n이 3이면 3개를 뽑아서 평균을 냈다라는 거야. 표본의 평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개수만큼 뽑아서 걔네들 평균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여기는 3, 4, 5, 6 평균을 내면은 그 다음은 평균을 내면은 얼마야? 4, 5, 6, 7 그 다음 평균을 내면은 5, 6, 7, 8 그래서 요 각각을 갖다가 표본 평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케이? 표본 평균 좀 더 디테일하게 쓰면 요 2는 어떻게 나온 거야? 여기다가 한 번 더 써야 되는 거
2는 계산이 어떻게 됐냐면 2 더하기 2 나누기 2를 한 거죠. 맞죠? 근데 이 2와 2 얘네 두 개가 각각의 표본이 되는 거야. 얘네 두 개를 갖고서 평균을 냈다라고 해서 얘를 표본 평균. 얘네들 갖고 그 두 개를 갖고서 뽑은 두 개를 갖고 분산을 내주면은 그게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두 개를 뽑았을 때 걔네들 갖고 얘기하는 걸 표본을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모든 표본들을 다 조사하면 16개의 표본 두 개씩 뽑으면 16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 전체를 갖다가 다시 뭐를 한 거야? 다시 평균을 낸 거예요. 걔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되는 겁니다. 표본 평균이 얘네들 각각의 표본 평균이 되는 거고 얘네들을 다시 평균을 낸 게 표본 평균의 평균인 거고 얘네들 다시 분산을 구한 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표준 편차는 뭐 그다음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 어렵지 않을 거고요. 되시겠습니까? 되겠어요? 그리고 표본 평균은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x 바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 표본 평균들은 x에 바를 하나 붙여가지고 왜냐면 이 x라는 데에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뭔가 비슷하게 써주기 위해서 x 바라고 썼고요.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 한 거예요? 평균은 다 앞에 2만 붙여주면 되겠죠. x 바의 평균을 구한 겁니다. 평균 구해볼게요.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 x바가 새로운 뭐가 되는 거냐면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x에 x도 하나 써줄게요. x는 뭐가 있었냐면 2, 4, 6, 8을 확률 변수로 갖는 놈이었거든요. 여기가 4분의 1이고 각각이 똑같은 수 나올 확률이 이런 거였어. 저 자체가 하나의 확률 변수였는데 새롭게 이렇게 표본 평균을 만들어서 얘를 갖고서 새롭게 확률 변수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그 확률 변수는 2부터 어디까지 만들 수 있냐면 2, 3, 4, 5, 6, 7, 8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표본 평균을 갖고 새롭게 확률 변수를 잡고서 확률 분포표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확률 분포표를 완성할 수 있다는 건 평균과 뭐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분산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몇 개의 2가 하나 있습니다. 16개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3이 몇 개예요? 16개 중에 2개가 있습니다. 4가 16개 중에 3개가 있을 거고 16개 중에 4개가 있을 거고 이렇게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한번 구해본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를? 얘네들 다시 평균을 한번 구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산을 했더니 2, 6, 12, 20 이렇게 됐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됐대요? 여기서 더해주면 20, 40 이거 두 개 더하면 40에 두 개 더하면 60 아닌데 60 되면 안 되는데 다시 그러니까 20 40 60 저기 이게 평균이 저기가 아니구나. 평균이 5가 나와야 되려면 이 평균이 지금 얼마죠? 평균이 5죠. 맞죠? 얘도 5가 나와야 되는데 계산이 잘못됐나? 2, 6, 12, 20 36, 18이구나. 이게 18이니까 36, 18, 27에 14 되겠다. 이게 20되고 40되고 40에 그러면 58에 22니까 58에 22에서 80 그래서 얘가 계산해주면 5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분산도 구할 수 있어요. 분산은 저기로 구합시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합시다. 편차를 여기서 살짝 써주면 뭐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인 거고 0인 거고 1인 거고 2인 거고 3인 겁니다. 지금 편차 써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16분의 1에다가 요거 9 제곱에 2, 8 3 0 3 2 4 2는 4 8 5 이렇게 해서 편차를 구해봤더니 편차는 얼마냐 분산을 얼마냐 구해봤더니 17, 20 40 그래서 16분의 40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 얘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더냐면 모집단에서부터 뽑아온 거잖아. 뽑아왔어. 뽑아왔기 때문에 여기서의 평균과 관련성을 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EX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그냥 구해봐요.
5입니다. 이건 어차피 대칭이니까 5가 될 거예요. 그래서 5가 됐고 얘도 분산을 좀 구해봤더니 이거 지금 저기 쓰는 거예요. 표준 편차 쓰고 있어요. 편차 쓰고 있습니다. 분산을 구해봤더니 분산이 얼마가 나왔냐면 3, 3, 9 9가 되고 1이 되고 또 얼마야? 1이 되고 9가 됐습니다. 얘는 4분의 20이 됐어요. 4분의 20. 얘도 5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얘는 계산을 해봤더니 8으로 나누어지니까 2분의 5예요. 근데 여기에서 평균은 똑같은데 분산은 좀 달라졌거든요. 분산은 좀 달라진 그런 상황이야. 분산은 달라졌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여기서는 증명을 못해요. 알려져 있다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존에 모집단의 무평균을 m이라고 잡았을 때 얘는 뭐가 된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m이 된다. 그런데 얘는 분산이 시그마였으면 시그마의 제곱이었으면 얘는 표본의 크기만큼으로 나눈 놈하고 같아진다라고 알려져 있다예요. 알려져 있다. 이거는 증명이 우리 수준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매로 증명을 하고 싶어서 이 책에서도 뒤에 약간의 증명을 뭐 한 것처럼 되는데 그것도 확실한 증명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부분에 중간에 생략한 부분이 있고 우리 수준에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대학교 가서 배우세요. 저는 배웠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알려져 있다예요. 이 부분이. 일단은 얘와 얘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 거야. 여기는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뭐 하면 되는 거에다가 루트만 씌워주면 되니까 굳이 이건 찾을 필요 없고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집단의 크기를 표본의 크기를 갖다가 멸로 3으로 잡았으면 분산은 그냥 나누기 3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입니다. 돼요? 돼요? 그럼 당연히 뭐 나오겠어요? 모집단에서 크기를 적절히 주어지고 크기가 주어졌을 때 모집단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 이런 걸 구하라는 문제가 등장을 할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일단은 용어가 좀 낯설 겁니다. 잘 보세요. 집단이 있고 거기서 표본들을 다 꺼내. 2개씩 꺼낸 거야. 2개씩. 2개씩 꺼내서 평균을 냈어. 평균을 하나 낸 거를 갖다가 표본 평균이 되는 거고 그 평균을 한 번만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다 낼 수 있단 말이야. 모든 애들, 모든 표본 평균들을 갖고서 다시 한번 평균. 그리고 모든 표본 평균들을 갖고서 다시 한번 분산. 구한 게 얘네들이다. 그리고 얘네들 자체가 표본 평균이 새로운 뭐가 된다? 확률 변수가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되겠어요? 그 다음 확률 변수 얘기가 나왔으면 평균하고 분산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확률로 넘어가요. 확률로 넘어가요. 근데 여기 약간 알려져 있다고 넘어갈 건데 어떤 식으로 넘어갈 거냐면 잘 보시면 이거 할게. 요거 모집단을 갖고서 여기다가 그래프상에 찍어보면 어떻게 돼요? 2, 4, 6, 8 여기가 확률이 다 어때요? 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얘 확률이 다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표본 평균을 갖고서 여기다가 슬슬 찍어보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2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8까지 가고 중간에 뭐 또 4도 있고 6도 있고 뭐 3도 있고 다 있는데 이 값들이 다 어떻게 돼요? 중앙으로 점점 더 값들이 어떻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더 쏠린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자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가운데를 이렇게 가운데가 점점 높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원래 자료들은 다 확률이 똑같았지만 표본 평균을 내보면 가운데로 자료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n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니?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평균을 내보면 점점 가운데로 쏠리는 경향이 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커지겠죠. 자료들이 한두 개가 동떨어져 있는 애가 있었어도 평균을 내보면 점점 가운데로 올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넘어가냐면 가운데로 쏠리면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모양이 어떻게 변하겠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종 모양으로 변할 거다 라는 거죠. 되겠어요? 종 모양으로 변할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확률은 뭘로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정규분포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본 자료들은 확률이 다 평평하게 되어 있을지라도 표본 평균을 내서 자료를 새롭게 확률 변수를 잡으면 걔네들은 다 가운데를 이렇게 쏠리는 경향으로 갈 거다라는 거고 이 쏠리는 경향으로 가서 전체적인 모양이 이런 모양을 잡아주면 그 다음 우리는 얘를 정규분포로 해석해가지고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당연히 원래 기존에 있던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르는 건 역시 알려져 있다 하고 넘어갈 거고요. 당연히 그런 거고
표본 평균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띄지 않을지라도 뭐이면 n이 충분히 크면 뽑는 애들의 개수가 충분히 크면 그 충분히 크면 한 번만 뽑는 게 아니거든요. 뽑고 하는 거예요. 그 뽑아놓은 애들이 새로운 확률 변수가 됐을 때 걔를 찍었을 때 걔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애매합니다. 다 증명 없이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넘어가니까 우리가 약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허민호같이 물리적으로 뛰어난 학생들은 선생님은 그건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학인데 증명을 다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뭘 쳐먹고 있는 거예요? 아유. 되겠습니까? 끝이에요. 여기 안 했거든요. 요거 할게요. 주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얘와 얘의 관계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근데 요거는 잘 요구를 하지 않아. 우리가 약간 좀 헷갈릴 거야. 일단 얘와 얘를 정확히 구별하세요. 목평균은 x로 확률 변수가 x인 거고 표본 평균은 x바를 확률 변수로 잡아서 표본 평균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수많은 표본 평균들을 갖고서 새롭게 확률 변수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걔를 갖고 평균과 분산을 구했다는 거. 그럼 요번에는 표본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되게 많잖아. 표본 하나, 둘, 여섯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는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지웁니다. 아이씨, 지우면 안 되나? 잠깐만. 내가 이거 다시 활용할 일이 있나? 이건 너무 많은데. 활용하지 맙시다. 지웁시다. 좀 이건 지우지 말자. 이거만 지울게요. 얘를 할 거예요. 표본 평균에 표본 평균 편차를 주고 우리가 x라고 쓸 거고요. 표본 분산 s의 제곱이라고 씁니다. 인재야. s 하나 뽑았어. 표본을 하나 뽑았어. 첫 번째 표본 뽑은 게 지금 뭘 설명할 거냐면 표본에 그냥 평균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하나를 첫 번째 뽑은 놈이 2고 두 번째 뽑은 놈도 2야. 그러면 당연히 평균은 뭐가 되는 거예요? x반은. 두 개를 더해서 평균 하니까 2가 되는 거야. 되겠니? 그럼 분산은 얼마가 될 거예요? 분산은 얼마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차이가 없으니까 분산은 0이 되겠죠. 이게 표본 분산입니다. 그런데 거기 표본 분산의 정의를 보면 약간 평균은 우리가 생각한 정의대로 흘러가요. 평균은 정의대로 흘러가. 만약에 n개를 뽑아. 표본의 크기가 n개야. n개이면 평균은 우리가 그 표본의 각각의 그 표본 크기의 하나하나를 갖다가 x1부터 x2 이렇게 해가지고 xn이라고 했을 때 얘는 x반은 뭐가 되는 거냐면 n분의 xn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하나의 평균을 낸 거야. 표본 평균 하나. 이미 냈잖아 우리가. 두 개 더해서 나머지 3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약간 좀 이상합니다. 많이 등장하진 않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걸 갖다가 문제로 내진 않아요. 거의. 근데 가끔 한 번씩 낼 때가 있으니까 한번 그냥 들어만 주세요. 표본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자료가 n개의 자료가 있으면 표본에서 크기가 n짜리에서 n개의 자료를 뽑았어. 그럼 우리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만약에 평균을 갖다가 n이라고 하면은 이게 평균을 냈구나 내가. 표본 평균 냈으니까 x바 요거의 제곱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얘를 누구로 나눠야 되냐면 n으로 나눠야 될 것 같지만 얘를 누구로 나눈다는 거야? n-1로 나눈다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n-1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적당하게 설명하니까 못 알아듣겠으면 모르셔도 돼요. 적당하게 설명할게요. 무식한 설명이 이건 아마 이 책에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볼게요. n개는 너무 많으니까 2개짜리 해볼 거예요. 여기 지금 자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건 누구랑 누구 뽑은 거야? 2하고 2를 뽑은 거야. 다 쓸게. 잠깐만 정리를 해야 될 때.
9개를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누구 2하고 4를 뽑고 2하고 6을 뽑고 그 다음에는 4하고 2를 뽑았었고 그 다음 4하고 4를 뽑고 자, 그럼 얘가 지금 표본을 이렇게 들이 뽑았다는 거거든요. 여기 평균 내심 얼마입니까? 평균 내심 써있죠? 아, 써있어요. 평균이 2, 3, 4, 3, 4, 5 여기는 뭐야? 4, 5, 6입니다. 되겠어요? 그냥 이거를 갖다가 요 정의대로 안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분산을 구했다고 쳐볼게요. 여기서 일단 그냥 저거 해볼게요. 편차의 제곱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냥 편차의 제곱을 한번 싹 구해볼게요. 편차의 제곱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0이죠. 나누기 안 했어. 편차의 제곱만 구했어. 0이야. 편차는 1, 1이니까 2야. 3이니까 하나 더하면 1이잖아. 이거 얼마예요? 4니까 2니까 8이 됐죠. 그리고 이거는 1, 1이니까 2가 됐어. 아, 저거 다 망한다. 틀릴 것 같아요. 망해야 돼요, 여러분들. 4, 4니까 여기 0이 됐고요. 이거 뭐가 됐어요? 여기는 2가 됐고 여기는 8이 됐고 여기는 누구야? 여기는 누구냐면 2가 됐고 여기는 0이 됐어요. 얘를 한번 편차의 제곱을 한번 n으로 나눠볼게요. n인데 n이 지금 크기가 얼마짜리냐면 2개짜리이기 때문에 n으로 나눴다는 건 이게 그대로 가는 거죠. 맞죠? 똑같은 거야. 써야 되나? 그냥 한 번 더 쓰지 뭐. 그리고 이번에는 편차의 제곱을 n-1로 나눴어요. 아, 미안. n으로 나누면 이거 얼마가 되는 거야? 미안합니다. 잘못 썼어요. n으로 나누면 이거 n이 2였으니까 2로 나눠야죠. 0, 1, 4, 그 다음 뭐야? 1, 0, 1, 4, 1, 0. 그리고 편차는 0. 이거는 n으로, 이번에 1로 나눈 거야. 이거 다 2배를 해주면 됩니다. 8, 2, 0, 2, 8, 2, 0이에요. 되겠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 이 모집단의 분산을 한번 구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한번 평균을 한번 구해보면 평균이 현재 얼마냐면 4입니다. 그럼 여기에 분산이 지금 얼마냐면 분산이 얼마냐면 편차의 제곱 4에서 2 빼면 얼마입니까? 2는 2니까 4가 되고 그래서 0이 되고 편차의 제곱을 평균으로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3분의 얼마가 돼요? 3분의 8이에요. 모집단의 분산이 3분의 8이에요. 물론 표본을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분산은 다 제각각이 될 거예요. 얘로 하던 분산은 다 제각각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표본이 당연히 이상하게 뽑으면 분산이 다 제각각이 되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런데 이 분산을 갖다가 뭐를 내보면 밑에 써야 쓸데가 없어요. 이거에 평균을 한번 내봤어요.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잖아. 평균을 내보면 어떻게 돼요? 얘는 1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그럼 얘는 9분의 5, 6, 7, 8, 12라는 값이 나오고요. 되겠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평균을 내봤더니 얘는 얼마가 나왔어요? 9분의 왜 2배겠죠? 2배니까 24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약분을 해주면 얘는 3분의 4고 얘는 3분의 8이 됩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내면 그 평균하고 분산도 모집단과는 같을 수는 없어요. 모집단하고 다른 재수가 좋으면 같을 수 있죠. 재수가 좋으면 같을 수 있어. 그런데 대부분 완벽하게 똑같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뭔가 조사를 할 때는 웬만하면 모집단하고 가깝게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는 건 분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분산을 얘기할 때 n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n-1로 나누는 게 그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 평균이 모집단에 더 가깝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집단에 분산하고 그래서 얘를 쓴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완벽한 증명은 대학교 가서 통계학을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 숫자만 갖고서 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갖고 n-1로 나누는 거 갖고 시험에서 나오냐? 잘 안 나와요. 수능에서 나온 적은 없고요. 내신에서는 그래도 혹시 그냥 부활하고 나올 수는 있어요. 단순하게 한번 세 개를 뽑았을 때 여기서 표본 평균이 표본이 이렇게 뭐 하나 주어지겠죠. 표본이 4, 2 하나 크기가 3이면 4, 2, 4를 뽑았을 때 얘네들의 표본 분산을 구하라. 그냥 가볍게 이 정도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뭘로 나눠야 된다? n-1로 나눠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여기는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n- 편차의 제곱을 n-1로 나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얘와 얘입니다. 얘와 얘예요. 오케이? 가운데 거는 이제 약간 부수적인 겁니다. 이 관계를 먼저 판단을 하는 거야. 나중에 또 가운데가 또 등장을 해요. 등장하면 또 그때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인재 아저씨 여기서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너무 아저씨 같아가지고 내가 무슨 말인지 대충 알지 않니? 인재 가면 언제 온다. 야, 안 하려고 했어. 강원도 산불이라. 거기 높은 데를 가면 못 온다라는 거죠. 하지 말까? 여기 한번 읽어는 보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상황이 어떤 상황들인지 읽어는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 내용들입니다. 저 내용들 아까 말했던 저 9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용어들은 뭐 그냥 저 내용들을 알기 위한 기본적인 거고 그 이제 앞에 있는 9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설명은 다 했어요. 이거는 한 번 더 보고 아까 이 그림이나 이건 그림을 내가 그릴 수 없으니까 설명하고 그림 그려야 되는데 이게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죠. 지웠네 여기. 모집단은 그 자료들이 평평한 거야. 확률이 평평할지라도 아까 했죠. 표본 뭐 하는 거야? 표본 평균을 갖고서 확률 분포를 잡으면 걔네들은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종 모양을 띈다라는 거예요. 그건 난 못해요. 2개밖에 못했죠. 아까 선생님이 몇 개짜리 한 거야? 크기가 2개짜리 했잖아, 맞지? 2개짜리 했더니 한 요 정도 모양을 띈다고 아까 했죠. 근데 3개짜리 하면 좀 더, 5개짜리 하면 좀 더 이런 모양이 가깝고 15개짜리로 하면은 조금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이게 15개가 되면은 확률 변수가 물론 값이 이렇게 겹치는 게 있겠지만 변수는 그렇겠지만 자료는 몇 개가 생기는 거냐면 이거 3개짜리를 갖고 크기 2로 하면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9개가 생기는 거예요, 자료가. 크기 3으로 잡으면 27개가 생기는 거고요. 15개로 하면 3의 이론상으로 보고 추출하면 3의 15제곱이 생기니까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니까 걔네들 갖다가 다 찍어보면은 자료들 다 찍어보면은 어쩔 수 없이 가운데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자료들이 확률이 다 이딴 식으로 이상할지라도 가운데 모여있잖아. 평평하지도 않고 이상하게 돼 있을지라도 걔네들을 여러 번 추출을 하면 보건 추출을 여러 번 해서 평균을 내보면 언젠가는 다 뭘로 간다는 거야? 중심에 몰리게끔 된다는 거고 다 정규분포를 따라가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럼 확률을 다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거 갖고 할 건 없으니까. 역시 이것도 설명을 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거 갖고 아까 이거 얘기한 겁니다. 문제를 볼게요. 문제는 배운 것 중에 뭐 많이 써먹지는 않아요. 특히 일부분을 써먹을 겁니다.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모집단에서 크기가 N1, 크기를 달리해서 2개의 표본을 추출을 했어. 그 표본 평균을 갖다 X바, Y바라고 하자. 그래서 X바, Y바의 확률 밀도 함수를 구했다는 표본 하나를 얘기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 n1짜리 크기가 n1짜리 갖다가 한 10개짜리 할게요. 크기 뭐 10이라고 하면은 10개씩 하나를 뽑았다라는 게 아니야. 그걸 갖고 확률 밀도함수를 만들었다라는 건 무지하게 많이 뽑아냈다라는 거예요. 다 뽑아내서 다 정리를 했더니 확률 밀도함수가 하나는 이렇게 됐고 하나는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단순하게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n-와 n 중에 누가 더 크겠어요? 그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표본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운데로 쏠리는 경향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더 커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GX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에 이게 N2인데 얘는 N1인데 이거의 크기가 더 어떻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더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시겠죠? 좀 더 이론적으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X반은 우리가 아까 기억이 너무 짤막하게 왔나? 가장 중요한 건 모집단의 평균을 M이라고 했을 때 표본 평균을 갖고 확률 변수를 새롭게 잡으면 그놈의 평균은 M이 되는 거고 표본 평균을 갖고 분산을 구하면 그 모집단의 평균을 뭘로 나눈다고 되어 있어요? N으로 나눈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니까 X반은 그러면은 얘도 정규분포를 따라간다고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X가 정규분포를 따라가면 X반은 정규분포를 따라가고 그럼 얘는 누굴 따라가겠어요? M에다가 N1분의 시그마 잘못했다. 루트 N1분의 시그마의 이런 표본 평균을 갖는 이걸 따라간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Y반은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M에다가 루트 N2분의 시그마 얘를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거 아까처럼 바로 단순하게 빠르게 캐치할 수 있겠지만 캐치가 안 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기가 G 쪽에 G가 누구냐면 요놈이 GX, 요놈의 확률 밀도함수가 GX고 FX인데 얘가 좀 더 중심에 모여 있으니까 요놈의 분산이 더 어떻다? 중심에 모일수록 분산이 더 작다가 되는 거죠. 맞죠? 분산이 더 작으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작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도 된다는 거예요. 얘와 얘 중에서 잠깐만 누가 투야? 얘가 더 모여 있으니까 G 쪽에 GX의 분산이 더 작다. 이놈이 더 작다. 약분하면은 따라서 N2가 N1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분산을 갖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표본을 더 크게 잡으면 잡을수록 좀 더 중심에 더 쏠리는 경향이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더 빠르게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똑같죠? 표본 평균을 잡던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의 평균은 같을 거니까 이 모집단의 평균도 10이 될 거다라는 건 맞는 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X 내가 아까 어떻게 했지? 이게 누가 더 크다고 했어요? 누구의 저기였어 이게? 시그마 N1이 이게 X 이거였죠? 이쪽이 시그마 Y Y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더 X가 더 분산이 더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표준 편차가 더 크다라고 더 퍼져 있는 게 분산이 더 크다. 그래서 니은도 맞다. 그리고 N1, N2도 마지막에 했는데 이거는 반대였죠. 반대였으니까 얘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왜? 왜? 에? 아니야? 네. 아닌 거죠? 박소연이 누구야? 이렇게 오지 마. N1, N2야. N2가 더 크대. N2는 G 쪽이야. 답은 되겠어요. 응? 5번이죠. 3번하고 5번하고 비슷한데 5번이 돼야지 맞죠? 초반에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넘어가야 됩니다. 전체 넓이하고 둘 다 1이 돼야 되니까 가운데 많이 쏠려 있으면 이쪽에 뒤에 가서는 바로 커야 되는 거니까 5번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비슷하고 되는 거죠? 되는 거지? 자, X가 정규분포를 따라가고 N1인 X바를 구했대요. 그리고 N2인 놈을 Y바라고 했대요.
야, 뒤에도 뭐야? 저거 조심하고 쓰러지지 않게. 뭐가 이렇게 즐거워, 이하영? 뭐가 이렇게 즐거워? 어? 맨날 즐거워? 원장 선생님 숙제검사 할 때만 도망다니고 그때는 안 즐겁고, 그렇지? 자, 봅시다. 기억 맞아요, 틀려요? 이씨, 다 빠져, 이 새끼들. 기억 맞아, 틀려. 아, 이거 봐, 이 새끼야. 건드지 말고. 맞죠? 표본 평균은 모평균과 어떻게 되는 거야? 항상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항상 같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푸든지 간에 같은 거예요. 이건 계산을 해야 돼요. 헷갈립니다. 얘는 누구였어? 여러분, x가 n1이었죠? n1분의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시그마의 제곱입니다. 얘는 n1분의 시그마의 제곱인 거고, 얘는 n2분의 시그마의 제곱인데 몇 배래요? 이쪽이 2니까 4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같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울 거 지워주면 넘어가면 맞네요. 이것도 맞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1이 n2이면 확률 밀도함수를 각각할 때 최대값 아까 했죠. n2가 y쪽입니다. 확률 밀도함수를 요놈의 확률 밀도함수를 gx 얘가 fx라고 보면은 저 크기가 더 클수록 모집단의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좀 더 가운데 쏠려 있다. 그럼 얘가 누구다? 더 큰 놈이 누구였어요? gx였죠. 두 개가 비슷비슷해 헷갈릴 수 있어요. 그거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fx가 된다라는 거예요. fx의 최대값, 그 가운데 최대값 여기죠. 최대값은 gx의 최대값보다 어떻다? 더 작다. 맞네요. fx의 최대값이 작은 거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리을은 뭐예요? AB가 있고요. 평균에서 AB가 있는데 X바 이거 X바를 갖고서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A가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더 작은 거구나. M이 있고 A가 더 작고 여기가 B가 있는데 A까지 넓이가 더 어떻대요?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대. fx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저 넓이가 a가 더 작은데 같아야 돼. 그럼 여기까지가 더 a까지만 이거 여기까지만. 이 넓이랑 b까지 간 넓이랑 같으려면 한 놈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한 놈은 더 이렇게 퍼져 있어야겠죠. 퍼져 있어야지만 이 넓이가 같겠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더 멀리 갔을 때 넓이가 똑같아지려면 이 놈이 좀 더 퍼져 있는 거고 멀리 가는 놈이 좀 더 가까워. 뭔가 딸린다. 하여튼 이 상황이고 하려면 이게 A 더 작은 범위에서 넓이가 똑같으려면 이 놈이 가운데 더 쏠려 있어야 된다. 누가? fx 쪽이. fx 쪽이 더 쏠려 있는 거고 더 퍼져 있는 게 gx 쪽이다. 가운데 더 쏠려 있다라는 건 함수가 가운데 쏠려 있다라는 건 이놈을 n1이고 n2라고 하면 이놈의 모집단의 크기가 더 어떻다? 크다. 모집단의 표본의 크기가 더 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1이 n2보다 크다는 말도 맞게 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상황을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 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헷갈려요, 이게. 두 개가 막 비슷비슷해가지고 헷갈리니까 그거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예요. 앞에가 제일 어렵고요. 계산 문제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어떤 놈? 모평균. 모평균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M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표준 편차가 5라고 되어 있어. 뭐 시그마로 쓰셔도 되는 거고, 뭐 시그마 X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5라고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서 크기가 N인 걸 추출하였더니 표본 평균은 X바의 표본 평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거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얘기를 했대요. 이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X바. 그리고 그다음 표준 편차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분산을 루트 n으로 나눴으니까 n으로 나눴으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n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얘는 루트 n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얘는 50입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얘를 이제 뭘로 하겠다는 거야? A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누구로 하겠다는 거예요? 얘가 3분의 1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5가 되고 n은 225인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5의 제곱이니까 220. a는 50.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딱 저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계속 반복입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역시 정규문제 안 쓸게요. 정규문제 14를 따라가는 모집다. 조심해야죠. 따라고 쓰지 마시고 항상 그냥 2의 제곱이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크기가 2인 표본을 갖다가 이미 추천해서 표본 평균 x바를 구했는데 이거를 찾아라. 이거 어떻게 확률 분포표가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역시나 이거를 구해줘야 되는 거야. 2의 x바를 하나 구해주고 v x바를 구해서 계산을 통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1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얘는 n으로 크기만큼 나눠줘야 됩니다. 저거 저기 썼지만 4였죠. 얘는 뭐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죠. x바의 제곱 얘는 분산에다가 얘를 제곱해서 더한다. 까먹진 않았겠죠? 네? 안 까먹었죠? 그런 거 좀 많아. 하나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전 문제 풀게요. 무평균이 10이고 무평균 편차가 4인 놈이 있어요. 한수만 하면 돼요. 헷갈리지만 않고. 자, 이거 뭐 구하라는 거예요? 3에다가 플러스 2 구하라는 거고요. 얘는 뭐 구하라는 거예요? 5에다가 시그마 x가 구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얘를 정해져 있잖아요. 10이면 얘도 10이다. 얘가 표준 편차가 4인데 크기가 4야. 루트 n분의 얘가 그냥 n으로 나니까 루트 n으로 나눠야 됩니다. 루트 n분의 4였습니다. 근데 여기가 4였으니까 얘는 2다. 어려운 거 없죠?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32, 42, 42인 거 확인하시면 저는 그런 문제입니다. 시민 정규원을 따르고 크기가 n인 추출했을 때 x바예요. 역시나 똑같습니다.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4 x바가 16 4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어요.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으니까 모분사는 100이었던 겁니다. 얘를 누구로 나눈 거예요?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려면 n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n은 25인 거 확인해 주시면 되는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뭔가 좀 귀찮게 해주기 위해서 확률 분포표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EX와 VX 같은 걸 안 알려주고서 여러분들 스스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수고는 좀 하셔라. 이하영이 A 얼마라고? 거기 매봐 이거 그거 되잖아. 더 센 말 하면 되는데 아이씨. 그렇죠. 6분의 1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다 합쳐서 1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놓고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좀 계산 좀 해라. 그런 거 할게요. EX 먼저 계산해놓고 처음부터 쟤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 EX를 계산을 했더니 끝을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고 이거 0이고 6분의 1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인 거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 어쩔 수 없네요. 이 X제곱 이거 구해야 될 것 같아요. 3분의 4 제곱해서 6분의 1 6분의 8, 6분의 9 2분의 3인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VX 좀 구하고 2분의 3에서 이거의 제곱을 뺍니다. 4분의 6에서 4분의 5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있는데 크기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크기가 n이 16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여라. 얘는 그대로 갖다 쓰고 얘는 4분의 5를 좀 나눠라. 6으로 16으로 나눠라. 그래서 64분의 5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한 번 더 할게요.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이번에는 썼죠. 쓸 것도 없어요. 풀어보시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가 주어졌고 x제곱 얘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 귀찮죠? a, b. a 더하기 b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6분의 5가 돼야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얘를 좀 써먹어야 되니까 뭐 평균에서 분산 아닙니다. 바로 구하는 거예요. 3분의 16 2x의 제곱 어떻게 됩니까? 곱하고 곱해요. 4a 제곱 b 16b 얘가 얼마래요? 3분의 16이래요. 여기 a 더하기 b가 있네요. 16이 되어 있습니다. 4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a 더하기 4b가 3분의 4가 되고 90을 밑에서 위에 거 빼면 3b가 6분의 3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가 그래서 6분의 1인 거 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시고 다 해야 되네요. 평균 그랬더니 평균 다행히 평균은 뭐예요? 대칭 구조니까 평균은 계산 안 해도 2가 된다는 거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분산도 이게 있으니까 이걸로 합시다. 2x제곱이 아까 얼마나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3분의 1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분산은 얼마가 될 거예요? 3분의 16에서 2의 제곱 빼주면 4입니다. 3, 4, 12, 3분의 4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구하래요? x바. 얘는 3분의 4를 나누래요. 크기 얼마로 되어 있어요? 이미 주체한 표본의 크기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주면 60분의 4니까 15분의 1인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아무 그냥 쭉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지겹죠? 너무 쉬워서. 해보라면 또 안 하잖아. 네, 할게요 그냥. 확률 변수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크기가 2라고 되어 있고 뭐 읽는 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냥 읽을게요. 여기서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 평균 x바라고 하고 그놈의 평균이 다시 18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럴 때 얘를 구하여라. x바가 18이라는 거 주어져 있어요. n이 2라는 거 주어져 있고요. 아니 그러면은 누구도 이 2x도 얼마가 되는 거야? 18이니까 이거 갖고 뭐 하라는 거야? 일단 이거 갖고 a를 찾으라는 겁니다. 맞죠? 이거 갖고 a를 찾고 그 다음에 얘를 이해해야 돼요. 얘가 뭐니? 이게 이제 헷갈립니다. 이제 좀 달라요. 아까 했던 거랑 조금 다릅니다. x가 표본 평균이 뭐가 될 확률을 찾으라는 거야? 20이 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우리 몇 개 뽑고 있죠? 지금 저 모집단에서 x가 10, 20, 30인데에서 몇 개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야? 확률 변수가 10, 20, 30인데서 2개 데리고 오는 상황이잖아. 맞지? 그럼 첫 번째 데리고 오는 놈을 x1이라고 하고 두 번째 데리고 오는 놈을 x2라고 했을 때 걔를 2로 나눈다. 이걸 우리는 표본 평균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놈이 얼마가 되는 걸 원하는 거야? 20이 되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찾으라는 거냐면 첫 번째 하나 데리고 오고 두 번째 하나를 데리고 온 놈이 합이 40이 되는 경우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거랑 좀 달라요. 확률을 구하는 건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두 놈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야. 크기가 2니까. 크기가 3이었으면 세 놈의 합이 60인 걸 찾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보건 추출입니다. 그럼 x와 x2가 40이 되는 경우는 누가 있겠어요? 여기다 어디다 써야 되냐? 여기다 쓰면 되나? 처음에 10을 하나 데리고 여기 쓸게요. 처음에 10을 하나 데리고 오고 30을 데리고 오는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20을 들어오고 20을 데리고 오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30을 데려오고 10을 데리고 오는 케이스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랑 이렇게 데리고 오는 확률을 다 구해서 마지막에 다 어떻게 하라? 다 더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일단 A를 구해놔야겠죠. A를 구해보면 얼마나 되는 거겠어요? 얘를 통해서 구할 겁니다. 곱하면 5 곱하면 20A 곱하면 15 30A가 18 그래서
넘어가면 10. 5분의 1? 맞죠? 선생님 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5분의 1이 됐습니다. 이거 5분의 1이 됐고요. 얘는 얼마가 되냐면 10분의 3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놓고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확률을 다 보여놓고. 잘 생각하세요. 이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뽑았는데 두 놈의 평균이 20이 되는 그런 경우를 다 찾으라는 것 같아요. 확률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야? 2분의 1 곱하기 뭐가 돼야 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두 번째는 30을 뽑아야 되니까 10분의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인 거고, 그 다음에는 10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20분의 계산해주면 20분의 3, 25분의 1, 20분의 3이 돼가지고 100에다가 15, 4, 그리고 15, 100분의 34, 50분의 17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고 봅니다. 이해돼요? 하나밖에 없네. 이제 하나밖에 없네. 나중에 이 문장은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앞에 건 이제 요 했던 내용들은 맨날 똑같은 내용 반복처럼 뭘 계속 반복을 할 거니까 그 내용은 다 기억이 날 건데 금방 푼 문제는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나중에 내신 기간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지금 잘 기억을 해놔 보세요. 자, 이렇게 있어요. 더 귀찮게 해놨어요. 몇 개짜리? 인위로 3개를 뽑았대. n이 3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놓고 그놈의 표본 평균의 등산과 표본 평균의 평균 같은 걸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뭐까지 하라는 거야? 확률 분포표까지 만들어서 해라. 점점 귀찮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스로 만들어라. 1이 몇 개 들어있대요? 2개 들어있대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칭 구조죠? 구조가 그나마 대칭 구조인 게 조금 낫죠. 네. 그럼 계산이 좀 편하죠. 누가 봐도 평균은 얼마예요? 계산 안 해도 평균은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대칭이잖아. 확률이 맞지? 계산을 안 해도 평균이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대칭 구조는 분산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가 여기 편차가 0일 거고 여기 편차가 마이너스 1인 거고 편차가 1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산은 얼마가 될 거예요? 제곱 평균. 제곱 평균. 7분의 4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되셨죠? 되셨죠? 자, 그래서 뭐하래? 2x 바를 구하래요. 얘 평균 얼마예요? 2가 되고 2x 바를 구하래요. 누구로 나누래요? 3으로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21분의 4인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우리가 귀찮게 만든 것 뿐이야. 더 귀찮아졌어요. 확률 질량 함수로 줬어요. 그냥 시그마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손으로 하세요. 확률 변수가 0이 되는 거고 확률 변수가 1인 경우, 확률 변수가 2인 경우, 확률 변수가 3인 경우가 있는 거야. 이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 학교 내신 같은 거 시험 볼 때 확률 질량 함수를 쓰라고 했는데 이 식만 쓰면 틀립니다. 항상 이것도 써줘야 되는 거야. 나중에 확률 질량 함수를 쓰라고 하면은 x가 0, 1, 2, 3 이거 꼭 써줘야 돼요. 만약에 구하라는 문제가 있으면. 왜냐면 그래야지만 이 확률 변수가 뭐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래 놓고서 얘는 0을 집어넣으면 뭐예요? 이게 a분의 1이고 a분의 2고 a분의 3이고 a분의 4니까 누가 봐도 a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0이라는 걸 구할 수 있고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집단의 크기가 5짜리인 걸 x바 dx 이거 구하라 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노가다 푸시면 됩니다. 10분의 1에 0 곱하기 1, 0, 1 곱하기 2는 2, 2 곱하기 3은 6, 3 곱하기 4는 12 계산해주면 8에다가 평균이 2입니다. 평균이 딱 떨어지니까 얘도 편차의 제곱을 해서 분산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식으로 안 하고 편차를 구하겠습니다. 편차가 평균이 2였어요. 편차는 마이너스 2고 편차는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이에요. 얘도 10분의 1에 편차의 제곱 1, 4 편차의 제곱 2를 곱해야죠. 2 편차의 제곱 없어지고 편차의 제곱 3 확인해서 분산이 얼마인가 확인하는데 1인 거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크기가 5라고 되어 있어요. 5로만 나눠주시면 5분의 1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아유, 역시 해야죠. 자, 1, 2, 3 확률 변수. 긴 거 6분의, 아니다, 5개니? 5분의 3.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n개를 추출을 했대요. 일단 분사를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다? 1 곱하기 3은 3, 2, 3, 5분의 8. 이거 좀 이상하네요. 2x의 제곱으로 가겠습니다. x제곱의 평균 5분의 1에 3, 4, 3, 3, 9 7에다가 이거 얼마냐? 7, 16, 5분의 16 숫자가 좋지는 않네요. 그래서 분사를 좀 구했더니 5분의 16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됩니다. 25분의 64를 빼요. 그럼 25분의 얘는 80이었으니까 16? 맞죠? 네, 25분의 16. 그런데 이건 Vx인데 표본 평균의 분산 Vx바가 얼마나 주어져 있대요? 50분의 1로 주어져 있대요. 끝났죠? n으로 나누란 소리입니다. 25n 분의 16. 약분할 거 약분하고 넘어가면 n은 32다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됐죠? 지금까지 우리 뭐 했어요? 표본 평균의 분산하고 평균을 구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뭐 하겠다라는 거야? 표본 평균 갖고 제목에 써 있어요. 확률도 한번 구해보겠다라는 거예요. 확률도 한번 구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어느 도시에서 운전면허증을 소유한 사람이 10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는 평균 5건 표준편차가 있는 정규목표를 따라간대. 보통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어긋난 건수를 갖다가 평균이 5, 표준편차가 1인 정규목표를 따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운전면허증을 소유한 사람 중 100명을 추출했대. 그러면 뭘 찾으라는 거야? 100명. 100명의 평균. 100명의 평균. 그럼 그 하나, X바가 얘가 뭐를 찾으라는 거야? 평균이 5.2 이하이고 4.85. 요 확률을 찾으라는 거예요. 100명을 추출했을 때 그 100명의 평균이 요거의 확률을 찾으라는 거야. 역시나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알았어요? 아까 대충 증명 따위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었죠?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목표를 따라가면 그놈의 표본 평균도 뭘 따라간다? 정규목표를 따라간다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하고 넘어갔어요. 그럼 표본 평균에 뭘 찾아야 되는 거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찾아주면 안 분산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아주면 얘도 여기는 5가 되고 지금 n이 얼마로 돼 있어요? 100명을 추출했습니다. 분산을 구해야 되니까 루트 n으로 나눌 거예요. 루트 n이니까 10입니다. 10분의 1의 제곱이 표준 편차라고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는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z로 바꿀 수 있겠죠. 표준 정규목표로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를 뺐어요. 0.15 마이너스 0.15로 0.1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0.1을 0.1로 나누니까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죠? 되셨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디 있어요? 1.5와 2 두 개 더해주면 4, 0, 1, 9, 1, 0, 4인 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먹겠죠? 정지훈이 알아먹겠어? 너만 알면 돼. 그 뒤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너의 컴퓨터는 어디 갔어? 김진수가. 연습 미쳤어.
잠깐만. 김준수. 제가 이름 저스틴 이거 뭐였지? 이게 현석. 맞아. 자, 이거 보세요. A가 받는 상담 전화 평균 20에 저걸 따라간다고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A가 받는 상담 전화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았을 때 걔는 상담 전화의 건수는 뭘 따라간대요?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기 목표를 따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상담 전화 A가 받는 대사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임의로 추천을 했대요. 표본을 추출했대. 그럼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안 쓰셔도 돼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안 쓰셔도 되는데 헷갈리시면 잠깐 쓰세요. 얘는 그냥 누굴 따라가는 거야? 4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크기가 16이니까 4는 안 줍니다. 얘를 따라간다. 이렇게 써놓고 계산하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안 쓰셔도 돼요. 이것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원하는 건 X바를 원하고 있어요. 표본 평균이 19 이상 어디 20 이하인 거 원하고 있잖아요. 다 끝났죠.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해주면 마이너스 1인데 4분의 5로 나누니까 5분의 4를 곱하면 마이너스 5분의 4 빼면 2인데 5분의 4를 곱하면 5분의 8 얘와 이 두 개 있네요. 얘를 좀 더하는 거네요. 3으로 끝나는 거 맞네요. 3으로 끝나는 거 2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화장판기의 내용량은 똑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달라 보이는 게 없어요. 크기가 9고 200 이상 찾으면 되는 거니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것도 사실은 그냥 하죠. 너무 다 생각하면 안 되니까. 소요되는 평균이 n분이고 표준편차 12정규목을 따른다고 한다. 헷갈리면 잠깐 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x가 따른데요. 평균을 안 알려준 거구나. 그리고 표준편차 얘를 따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크기가 n으로 추출을 했대요. 그냥 안 쓸게요.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이거 m을 빼고 m을 뺄 겁니다. m을 빼요. 빼면은 마이너스 5가 되고 걔를 10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누구로 나눠야 돼요? 루트 n분의 10으로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루트 n분의 10으로 나눠야 되죠. 그리고 이쪽도 m을 뺐으니까 5가 될 거고 역시 루트 n분의 10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틀릴 건덕지는 그냥 10으로 나누는 거 빼고는 건덕지는 없어요. 헷갈리지 마시고 꼭 루트 n분의 10으로 나누세요. 대칭이죠? 찾으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겁니다. 9, 4, 4니까 4, 7, 7, 2. 4, 7, 7, 2 찾으라는 거야. 반쪽이 2입니다. 얘가 2가 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5에다가 곱하기 10분의 루트 n이 2가 되는 걸 찾으라는 거니까 루트 n이 4가 되는 걸 찾으면 얘는 표본의 크기는 16개였다. 16이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시은아 재밌어? 재밌어? 뭐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엄청 재밌어 보이는데? 봐봐요. 어느 공장의 생산자는 건전지의 수명은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3인 정도를 따라간다. 네? 기계적으로 할게요. 할 것도 없잖아요. 기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정경포 m 3. 이것도 다 씁시다. 크기 헷갈리면 써보시면 돼요. m이고 루트 n분의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x바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완전히 똑같네요. 아까 거랑. m을 빼고 0.5를 이렇게 쓰면 헷갈리겠다.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써. 내가 헷갈린다. 루트 n분의 3으로 나누고 0.5를 루트 n분의 3으로 나누었더니 그 역시 0.433이 차지라는 거죠. 433. 이게 그럼 뭐가 됐다는 거야? 1.5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0.5에 3분의 루트 n을 곱한 게 1.5가 됐고 약분을 해주면 3이고 0이고 81인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힘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왜 그래? 왜 그래? 표준 편차 20. 크기 또 안 알려줬네. 600 루트 n분의 20. 안 쓰셔도 돼요. 실수 안 하려고 쓰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계산하겠습니다. 595 바로 할게요. 595 600을 빼면 마이너스 5를 갖다가 6으로 나눈다는 거야. 루트 n분의 20으로 나누고 대칭이 아니네. 10에다가 루트 n분의 20으로 나누면 차이를 좀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이고 여기는 4분의 2 루트 n이 됩니다. 양쪽으로 두 칸 2배, 이쪽이 좀 더 2배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0.818 찍어야 되네요. 나온 게 이거밖에 없네요. 얘는 두 개를 더했더니 818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얘가 2배잖아. 이쪽에 길이가 더 2배인데 2배가 될 수 있는 표로 주어진 건 얘는 둘밖에 없으니까 얘가 여기겠고 얘가 마이너스 얘가 1이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가 2가 됐으니까 루트 n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n이 2가 됐으니까 4가 되고 얘는 16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볼게요. Z로 바꿀 겁니다. 누구예요? 32에서 빼기 32 빼기 30. 근데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시그마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표본의 크기를 알려줬어요. 4분의 시그마예요. 표본의 크기가 16이니까 4분의 시그마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0.977이에요. 작은 게. 477이 찾고 2다라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얘가 2다. 2에다가 그러면은 시그마분의 8인가요? 시그마분의 8이 2가 됐습니다. 역시 바로 하겠습니다. 목평균, 목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어요. 크기 16까지 다 주어져 있습니다. x가 이번 k 값을 구하래요. z, k, 평균 85. 여기를 6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항상 이거만 주시면 됩니다. 4분의 6으로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0.0228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뭐보다 큰 게 0.0228. 헷갈리지 마세요.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0.477이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 2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럼 K-85를 이걸로 나눈 게 2니까 여기다가 4분의 6을 곱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눴으니까 내용이니까 넘겼습니다. 큰 6분 갖고 나면 3, 88인 거 확인해 주실 수 있겠네요. 작품에서 한 병 용량 평균 주어져 있어요. 25병의 표준 평균에 주어져 있어요. 이걸 이제 말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해보라는 거예요. 표본 평균이 있는데 25병의 표본 평균이 2000 이상. 얘를 구하라는 문제였던 겁니다. 이거 한 줄 안 써준 것 뿐이에요. 이게 얼마가 된 이것이 2000 이상의 확률이 0.9772 이렇게 표현만 해주면 되는 거겠죠. Z로 바꿔주고요. 2000에서 어디 갔어? 그거 안 알려줬네. 2000 편차 10 크기 5분의 10입니다. 루트 n분의 10이니까 5분의 10이니까 2예요. 얘가 0.977이 477이 2가 아니고 얘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야. 확인할 수 있겠죠? 977이니까 얘가 큰 거니까 헷갈리시면 살짝 그리시면 됩니다. 이쪽이 반을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2다. 그래서 마이너스 4다. 마이너스 4가 되면 얘는 뭐야? 2004야 그럼? 2004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고 넘어가면 플러스 4. 얘는 2004. 이렇게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회사에 생산 자동차의 타이어 수명 X 주어져 있어요? X바도 주어져 있어요. 끝났어요. 네, 계산만 하면 됩니다. 쉽죠? 앞에 뭐 내용 어마어마한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용어들만 알면은 문제는 어려울 게 없다. 50-n 되고요. 나누기만 조심하고요. 3.6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루트N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81개예요. 9분의 3.6. 이거를 계산을 했더니 0.662. 0062. 뭐뭐보다 큰 게. 그럼 요 값이 0062. 얘는 2.5다. 얘가 2.5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50-m에다가 2.5면은 2분의 5에다가 90분의 36을 곱해주면 되겠구나. 약분 적절히 해봅시다. 약분하면 9로 약분하면 10분의 3이니까 그러네. 똑같네요. 5분의 2, 5분의 2. 똑같으니까 1이겠네요. 약분 다 하네요. 1입니다. 그럼 m은 40. 계산해주시면 되겠죠. 약간 좀 달라요. 약간 다릅니다. 평균을 안 주어져 있어요. 문제 보시면 앞에 순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어떤 집단 고등학교의 평균이 60 표준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재 중량이 549 이상이 되면 경고음이 되는 엘리베이터예요. 여기는 평균을 주어진 적이 없어요. 그럼 합이 주어져 있거든요. 몇 명의 총합? 9명이 탑승했어요. 9명의 총합이 549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합이. 그럼 우리는 합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합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항상 우리는 표본 평균으로 얘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럼 저걸 갖다가 549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걸 갖다 뭘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X바. 549를 9로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9명이니까. 우리는 항상 표본 평균을 이상이 되면 경고음이 울려야 되니까 그게 549로 생각하지 마시고 총합을 누구로? 9명의 총합이니까 이렇게 바꿔줘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이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표본 평균밖에 배운 게 없어. 이겁니다. 계산해 주시면 X바가 뭐인 걸 찾으라는 거야? 60일인 걸 찾으라는 거고. 자, 계산을 할 때도 조심해야죠. 우리는 Z니까 61에서 60을 빼고 나누기 할 때 조심하세요. 여기가 6이니까 나누기는 누구로 나눠야 되는 거야? 6이고 어디 갔어? N. 9명이니까 3분의 6. 2로 나눠야 됩니다. 나중에 6으로 나누지 마시고요. 2로 나눠야 됩니다. 계산하면 2분의 1보다 큰 놈을 찾아라. 2분의 1, 0.5보다 큰 거니까 0.3085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가능하죠? 조심해야 돼요.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표본 평균만 배우고 있는 거야. 총합이 주어지면 항상 나누기를 통해서 좀 식을 좀 바꿔놔야 된다. 네토와의 색칠까지 해줬네요. 대민봉사 센터가 있고 위에 뭐 평균과 표준편차가 주어진 것 같아요. 네토의 총합이 30분 이상의 확률. 바꿔라는 거예요. 네, X바가 표본 평균이 네통의 합이니까 7.52 확률로 구하는 걸로 바꿔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8을 빼고요. 7.5, 8을 빼시고 나누기를 하는데 누구로 나눈다? 2가 아니고 네통이니까 1로 나누어 준다. 되겠죠? 시그마가 2였습니다. 루트의 시그마. 헷갈리시면 한 줄 더 꼭 쓰시고요. 뭐가 문제 헷갈리시면 8에다가 여기가 원래는 누구였어요? 2에다가 루트n인데 여기가 루트n이 5. 이렇게 써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0.5예요. 마이너스 0.5보다 커야 되니까 더해줘야 됩니다. 0.692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692. 감자 한 박스의 평균 무게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총합이 확률 변수로 잡았대요. 25개의 확률 변수.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로 바꾸라는 거야? X 바로 바꿔줘라 라는 겁니다. 몇 개였어요? 25박스였습니다. 표본 평균이 20인 걸 찾아라 라는 거예요. 표본 평균이 20인 걸 찾아라. 자, 그래놓고 찾으시면 Z에 18에 빼기 2니까 2가 됐을 거고요. 표준 편차는 4였어요. 4를 누구로 나눠야 됩니까? 몇 박스였어요? 25박스. 5분의 4로 계산을 해라. 뒤집어주면 될 거고요. 뒤집어주면 뭡니까? 한 번 더 써야겠네요.
4분의 10, 2분의 5, 4분의 10, 2분의 5보다 커야 됩니다.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0.0062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3번이죠. 0.06. 맨날 줄어. 응? 이거 못했잖아. 자,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렇게 되어 있대요. 최소값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최소값. 그럼 이거 해야 될 일은 하시면 됩니다. 12에서 빼면은 마이너스 1을 요거 4이고 현재 2의 제곱입니다. 4도 아니고. 그리고 크기가 n이야.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다가 루트 n분의 2가 되어 있는 거고 1에다가 루트 n분의 근데 부등식이라고 당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헷갈리면 한 번 쓰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확률이 0.9보다 커야 된다. 그럼 넓이가 넓어야 된다. 0.9일 때, 이게 0.9일 때 얼마래요? 1.65래요. 이게 0.9예요. 이 넓이보다 이 넓이가 더 커야 되니까 얘가 누구야? 계산했더니 뒤집어주면 2분의 루트 n이죠. 2분의 루트 n이 더 커야 된다. 앞에 있어야 된다. 끝났죠? 1.65보다 2분의 루트 n이 더 앞쪽에 있어야지만 저 식을 만족한다. 부등식이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헷갈리시면 그림 한 번만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림 한 번만 그려보시면 부등호 방향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계산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부등호 방향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 네. 최소값 문제니까 웬만하면 자연수는 안 되는 거예요. 자연수가 안 될 때는 부등호 방향을 좀 찾긴 해야 됩니다. 자연수일 때는 아마 그게 최소값이 될 거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능으로 계산해도 큰 무리는 없지만 얘는 어떻게 됐어요? 3.3입니다. 부등호 방향이 어디로 되느냐를 모르면 약간 헷갈리겠죠. 아니면 마지막에 맞춰도 상관은 없어요. 3.4 곱하기 3.3 9.9 더하기 9.9 9.9 9 8 1 0. 얘보다 n이 커야 된다. 11이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겠죠? 발전 문제 할게요. 한 개의 길이의 평균 저렇게 되어 있고 표준편차 저렇게 되어 있고요. x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거일 때 n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z로 바꿀 거고요. 135에서 140 빼고요. 루트 n 없네요. 루트 n분의 시그마 20. 얘가 작아야 된대요. 0.9332. Z는 어떤 상황이야? Z는 뭐뭐보다 큰 거야. 근데 9332라고 되어 있어. 9332가 돼야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더니 이쪽 어딘데? 9332 여기인데요. 마이너스 1.5입니다. 이 넓이가 더 작아야 되는 거예요. 이 넓이보다 얘가 더 작아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디쯤에 있어?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얘가 앞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5에다가 20분의 루트를 했는데 이게 더 앞에 있어야 된다. 누구보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앞에 있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플러스 플러스로 바꾸면서 부동반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 약분의 여기 4이거든요.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부동반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는 는 있었나? 는 있었다. 4가 넘어가면 얼마야? 약간은 6이죠. 그래서 n은 36. 이건 정수로 떨어지니까 아마 는으로 계산했어도 답이 아마 36일 거다라고 예측하시면 되는 그럴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명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증명을 하고 싶은데 여기 써져 있는 거 대충은 알겠는데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가 이게 증명 못해요.
여기가 증명이 안 돼요. 서로 독립일 때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증명이 안 돼요. 많은 조건들이 따라갑니다. 여기도. 이거 생각을 해봐. 어떤 x1의 평균과 x2의 평균 각각의 합한거의 평균이 각각을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거 보면은 이거 일단 안 돼요.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어찌 안 돼요? 어떤 반에는 몇 명이 있어? 30명이 있고 30명의 수학 점수의 평균이 50점이야. 저쪽 그런데 10명의 수학 점수의 평균은 60점이야. 그런데 전체 평균은 뭐라고 말하면 돼요? 50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렇게 쓰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아마 이거는 다 어떤 상황인 거야? 서로 독립이라는 게 독립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표본의 크기가 n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평균을 하면 그냥 할 것 같다. 분산도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 보지 마세요. 이렇게 헷갈립니다. 걔는 이거 봐놨다가 나중에 다른 문제를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풀면 안 되고 이거 특정한 조건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서로 원소를 이렇게 서로 독립이라는 조건에서 가능한 거고 이런 요과정이 증명이 안 돼가지고 뒤에는 뭐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요 부분이 증명이 아마 우리 수준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저거는 그러려니 하시고 여러분들 해야 되는 뭐다? 이거나 외워라. 이거나 외워라. 나중에 내신 기간에 들어왔을 때 저 공식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라. 라는 겁니다. 숙제 말 안 하면 안 하잖아요. 배운 데까지 푸세요. 배운 데까지 푸세요. 제발. 숙제 말 안 하면 숙제가 없는 줄 알아. 당연히 배운 데까지 풀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정재현이.